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인 4색 글로벌 리더십 강의를 맡은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글로벌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또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장기 체류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한국 사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3년 뒤에는 2021년에는 300만 명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 재외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7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세계는 한국이라는 범주를 벗어서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살아야 할까?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4번의 강의에 걸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얘기를 하려면 제일 우리한테 와닿는 것은 결국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1997년 IMF 사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금액이 점점 감소함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쓰기 어려웠던 그런 때를 1997년 보내셨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녀들의 이 금반지를 갖다 파셨지요. 네. 근데 그거 파실 때 아이들 동의를 얻고 파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팔았습니다. 사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고 또 한 번의 큰 금융 위기를 겪은 것이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그 금융 일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죠? 그 이야기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한국이 몇 번째로 피해를 보는 나라로 나왔죠? 6번째로 무역 전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세상에서 이제는 경제 문제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텐데, 2008년도에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G20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G20 모임은 이미 그 전부터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수준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미국의 이런 금융 위기를 닥치면서 이제는 소위 대통령 수준으로, 서밋 수준으로 이게 발전을 해서 2008년도에 처음 워싱턴 DC에서 오바마 대통령 주재하에 20개 나라의 리더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지요. 이 경제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여러분 그 G2, G7, G20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G20는 20개 나라가 모이는 건데, 그러면 20개 나라가 전 세계를 대표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개 나라의 인구수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되고, 또 20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 총생산의 85%가 되고, 20개 나라의 무역 물동량을 다 합치면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개 나라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세계 큰 흐름에 많이 이 상충이 되겠지요. 이 G20 서밋 미팅이 있고 나서 꼭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가고 싶은데, 2010년도에
한국에서 G20 서밋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월 달에 이 서밋이 끝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자회견 장소는 어디라 그랬죠? 대한민국이라 그랬고, 아셈이 있는 코엑스에서 이 기자회견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참석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회견 도중에 약간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한번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world.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 생중계 방송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미국의 CNN, 영국의 BBC, 또 중국,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사 말할 것도 없이 참석을 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뭔가 좀 큰 흐름에 벗어나는 상황이 잠깐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원래 이렇게 그 외국 정상들의 기자회견은 중간에 질문이 많죠. 질문이 많은데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기자들이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인데 오바마 대통령 보기에는 뭔가 좀 기회를 못 얻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는데 중국 기자가 갑자기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오바마가 다시 질문을 하죠. 한국 기자분들 중에서는 없습니까? 저는 질문권을 한국 기자한테 드렸습니다. 그래도 조용하죠. 결국은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고 이 회의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한국 기자들이 영어를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엘리트 그룹의 직업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고 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거쳐서 오시는 그런 자리십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우리의 능력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퀘스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구호단체를 맡고 있는 이 기구의 회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할 내용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저의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17년 동안 글로벌 기업의 CEO를 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CEO를 했다는 이야기는 또 IT 업계의 CEO를 했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고 제 매니저 중에 대부분은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이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그곳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 역시 그 무대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지 못했고
왜 그러면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다소 약할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4강에 거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나름대로 발견한 차이점들을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번 적용시키면 우리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이 IQ가 세계에서 몇 위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IQ가 2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이렇게 좌우하는 나라가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인이죠. 유태인들 IQ는 몇 위로 나오는지 아세요? 42위입니다. 유태인의 IQ가 1위가 아니고 유태인의 IQ는 어느 자료에는 42위로 나와 있고 어느 자료에는 21위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유태인의 IQ는 20위권 밖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할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TGIF가 뭐의 약자인지 대부분 아시죠? TGI Friday, TGI Friday. 금요일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의 약자 Thanks God is Friday의 약자가 TGIF죠. 과거에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일을 하면 주급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월급을 받는데 옛날에는 금요일 날 주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생산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급을 받는데 금요일 날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일 안 해도 되고 일요일 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 TGIF하고 이제 선언을 하고 즐기는 거죠. Thanks God is Friday. 하나님 금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TGIF가 뭐의 약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Thanks God is Friday라고 얘기하면 이미 올드 세대가 돼버린 거죠. 세대 간의 갭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기준이 바뀐다. 그거를 우리가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 노멀, 사회의 기준이 바뀌는 어떤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 그래서 피터 헨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세 개의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아날로그 원주민,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유목민. 아쉽게도 저는 아날로그 원주민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저는 늦둥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IT 업계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중학생쯤 됐을 때 제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사면 문제가 뭐죠? 쓸 줄 모른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딸한테 가져가서 쓰는 법을 배우지요. 그러면 딸은 매뉴얼도 안 보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아빠한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제 직업이 뭡니까? IT 업계 사장입니다. 그럼 저희 딸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늘 궁금한 게 있어. 아빠 정말 IT 업계 사장 맞아? 저 IT 업계 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날로그 원주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디지털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더 하시겠죠.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점점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디지털 원주민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소위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노력을 해서 열심히 그 세대에 살라고. 이런 세대 간의 갭이 너무 큰데 결국 이런 세대 간의 갭은 기술 발전이 가져다 준 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을 이해하려면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과 이야기 이렇게 치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의 사과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죽음과 죄를 가져온 사과가 그거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의 히랍의 그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파리스 왕자의 사과라고 하는 스토리도 나오고, 또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사과를 맞춘 윌리엄 텔의 사과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과학계를 바꾼 만유인력 뉴턴의 사과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사과가 하나가 또 있다. 스티브 잡스의 사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과가 뭘 바꿨느냐? 우리가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상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제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곳이 애플이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편화된 게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2010년, 11년 이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쓴 건 아무리 길게 봐도 지금 7, 8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갖고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고요. 한 집에 식구가 5명이면 스마트폰이 몇 개입니까? 5개 있죠. 엄마가 딸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럴 때 소리 지릅니까? 아니면 카톡 보냅니까? 건너방에 있는 딸한테 밥 먹어 하고 나오고, 이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결국 이걸 가져다 준 거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죠. 그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세상을 만들어 갔고, 결국 글로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많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기술의 발전들 중에서 미래 사회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한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인 자동차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운전을 한다. 저희 집이 잠실인데 여기 CTS까지 올 때, 지금은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제가 나이가 한 100살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CTS에 올 일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은 자율주행 자동차지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여기 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필요를 못 느껴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게 될 날이 곧 오죠. 그런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가 타고 왔어요. 그런데 얘가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저는 운전 안 했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사 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차, 2차, 3차와 4차가 뭐가 다르죠? 쉽게 그냥 얘기하면 딱 맞는 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우리가 일하는 걸 돕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받는 산업이 1, 2, 3차 산업이에요. 우리의 일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1, 2, 3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해서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이 700만 개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 순수하게 없어지는 직업이 490만 개가 없어진다. 그럼 점점 4차 산업이라는 게 발달되면서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자, 무인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보험 계약을 보험사가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운전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험 계약 누구하고 해야 돼요? 자동차하고 보험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요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요. 요즘 웬만한 거 기계들이 다 진료를 하죠. 그리고 로봇이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로봇이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로봇 책임인가요? 자, 4차 산업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4차 산업은 첫 번째, 기존의 직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래서 전통적인 직업을 점점 줄여간다. 두 번째, 4차 산업은 산업의 형태를 바꾼다. 지금 보험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의료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이런 기술 변화가 글로벌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경쟁력은 왜 상대적으로 좀 약할까라는 화두를 던졌고, 글로벌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기본 배경에는 기술 발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기술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강의는 이 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